가을의 문턱, 비구름이 몰려온다. 우리는 지금 계절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달력은 가을을 가리키고 있지만 체감 날씨는 여전히 여름의 잔재를 머금고 있습니다. 한낮의 열기는 호tab지근하고 습도는 높아 여름 못지않는 답답함을 주지만 해가 지면 차가운 바람이 불며 계절이 변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바로 이때 하늘 위에서는 두 공기의 세력이 충돌합니다.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맞부딪히며 보이지 않는 경계선,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선이 머무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두터운 비구름이 걸려들고 사람들의 삶은 또다시 가을장마라는 이름의 시험대에 서게 됩니다. 남쪽 난기 vs 북쪽 한기, 하늘 위의 전쟁. 정체전선을 이해하려면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공기의 싸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남쪽 바다에서 올라오는 덥고 습한 난기는 끊임없이 한반도를 향해 밀려듭니다. 반대로 북쪽 대륙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는 이를 막아내려 합니다. 두 세력이 부딪히면 마치 전징터의 군대처럼 서로 물러서지 않고 대치합니다. 그 경계선이 바로 정체전선입니다. 이 전선은 쉽게 이동하지 않고 한 자리에 머무르며 때로는 남쪽으로 밀리고 때로는 북쪽으로 치솟으며 파도치듯 흔들립니다. 그 움직임에 따라 어느 지역에는 하루 종일 비가 쏟아지고 또 다른 지역에는 예상치 못한 호우가 내리며 피해를 불러옵니다. 제주부터 시작되는 비의 행렬. 정체전선의 첫 번째 희생양은 제주와 남해안입니다. 남쪽 해상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수증기가 전선의 비구름과 합쳐지면 제주도는 폭우의 통로가 됩니다. 아직 태풍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계절이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겹치면 그 위력은 배가 됩니다. 농민들은 가을 거두기를 앞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속을 태웁니다. 벼는 한창 익어가고 있는데 비가 며칠만 길어져도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비는 생명을 키우는 자양분이지만 때를 놓치면 그 생명마저 위협하는 칼날이 됩니다. 이처럼 가을장마는 농촌의 삶과 직결된 가장 큰 변수이자 매년 반복되는 두려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마를 여름철의 전유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기상학적으로 보면 6월의 장마와 9월의 가을장마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정체전선이 머물며 만들어내는 장기간의 비입니다. 다만 시기와 배경이 다릅니다. 여름 장마는 북상하는 태양의 힘과 함께 남쪽의 공기가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반면 가을 장마는 계절이 바뀌며 북쪽의 찬 공기가 다시 남하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즉, 두 장마는 뿌리가 같지만 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는 쌍둥이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팽팽한 균형, 움직이지 않는 전선. 정체전선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이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두 공기의 힘이 평팽히 맞서기 때문입니다. 남쪽의 난기가 조금이라도 우세해지면 전선은 북쪽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반대로 북쪽의 한기가 힘을 얻으면 전선은 남하합니다. 그러나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두며 전선은 긴 시간 한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 자리에 걸린 기구름은 며칠이고 비를 내리며 지역에 따라서는 호우가 아니라 재난 수준의 강수를 불러옵니다. 변덕스러운 하늘, 예보의 어려움. 정체전선은 기상청에게도 난제입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에 비가 쏟아질 것이라던 예보가 실제로는 남부지방에서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선의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강수의 양과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예보는 언제든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늘 강조합니다.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예보는 더 정확해진다. 따라서 국민들도 날씨 예보를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확인하며 생활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의 지혜입니다. 농업과 도시 모두의 위험. 가을장마가 불러오는 피해는 농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벼농사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도시 역시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장시간 이어지는 비는 하천 수위를 높이고 배수 시설이 약한 지역은 곧바로 침수 위험에 직면합니다.
산간 지역은 토사가 약해져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도로와 철도는 끊겨 교통망이 마비됩니다. 전력과 통신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을장마는 농업 재해이자 동시에 도시 재난입니다. 이 이중의 위험이 바로 가을장마가 갖는 무서움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더 거세진 가을장마.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과거의 가을장마는 보통 며칠 내리고 사라졌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의 강도는 더 거세지고 지속시간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결과입니다. 지구온난화고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고 대기의 순환이 불안정해지면서 정체전선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절의 경계는 흐려지고 익숙했던 날씨 패턴은 점점 낯설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을은 청명하다라는 옛말에만 기대해 살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 철저한 대비와 끊임없는 관심만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가을장마는 그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연의 경고장입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은 이번 가을장마에서 비의 강도와 변동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힙니다. 정체전선이 북상과 남하를 반복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날씨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맑음과 비가 시시각각 뒤바뀌고 소나기 수준이 아닌 대륙 폭발형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당 50에서 80mm의 국지폭우가 발생할 수 있어 도심의 배수 능력이 큰 시험대에 오릅니다. 특히 지하철역, 지하차도 저지대 주택가는 언제든 물에 잠길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은 단순히 비 피해를 넘어서 교통과 경제활동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취약성이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권, 영서, 영동. 강원도는 지형적 특성이 가을장마의 위험을 틔웁니다. 영서는 중부 내륙 전선의 영향을 직접 받아 짧고 굵은 집중호우가 잦습니다. 반면 영동은 동풍과 맞물릴 경우 예상보다 많은 비가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산사태와 계곡 범람입니다. 강원 산지는 이미 여름철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장마가 겹치면 작은 비탈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계곡과 산행 코스는 안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을철 레저 활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강원도의 가을장마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산악지형과 결합한 복합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충청권은 전형적인 정체전선의 중심지라고 꼽힙니다. 전선이 며칠씩 머물며 중부지방에 길고 무거운 비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당 60mm 안팎의 폭우가 잦을 것으로 보이며 금강과 지류 하철의 수위 상승이 문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은 바닷물과 겹쳐 역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농경지 침수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충북 내륙 역시 저수지가 넘칠 위험이 있으며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은 곧바로 논밭이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충청권의 비는 단순히 강수량이 많은 것에 끝나지 않고 수일간 이어지며 농업과 생활 기반을 흔드는 장마비라는 점에서 위협적입니다. 영남권,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영남권은 태풍 잔여에너지와 정체전선이 결합하는 구간으로 가을장마의 최대 피해 후보로 꼽힙니다. 남해와 동해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수증기가 전선과 만나면 폭발적인 비구름대가 형성됩니다. 시간당 70에서 120mm, 국지적으로는 150mm 이상의 괴물급 폭우가 가능하며 누적 강수량이 300에서 500mm, 최악의 경우 700mm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해안은 바다와 맞닿아 있어 해안 침수, 항만 피해가 우려되고 대구, 경북 내륙은 배수 능력이 약해 단시간 폭우에 취약합니다. 영남권은 가을장마가 호우 수준을 넘어 태풍급 재난으로 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호남은 남서풍의 직접적인 통로이자 전선 비구름이 가장 오래 머무는 지역입니다. 전남 해안과 광주, 전북, 평야는 시간당 50에서 90mm의 강한 비가 반복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농업 피해입니다. 호남은 벼농사 비중이 높아 수확 직전의 벼가 집중호우를 맞으면 품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논이 침수되면 도정률이 낮아지고 병충해 발생도 급증합니다.
또한 산지가 많은 전북 동부 지역은 산사태와 토사 유출 위험이 큽니다. 호남권은 이번 가을 장마에서 농촌 경제와 주민 생활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제주도. 제주는 가을 장마의 첫 관문이자 실험장입니다. 남쪽 바다에서 유입되는 막대한 수증기가 가장 먼저 제주 상공을 덮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겹치면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극한 폭우가 가능해집니다. 제주의 지형은 급경사가 많아 짧은 비에도 하천이 급격히 불어납니다. 산난 지역은 이미 여름에 많은 비를 받아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 위험도 크고 해안 저지대는 곧바로 물에 잠깁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시기라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는 교통, 항공편 차질과 직결됩니다. 제주는 가을 장마에서 날씨가 가장 먼저 요동치는 전초기지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 달라도 대비는 하나. 수도권의 도시 침수, 강원의 산사태, 충청의 하천 범람, 영남의 태풍급 호우, 호남의 농업 피해, 그리고 제주의 폭우까지. 지역마다 양상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가을 장마는 예측 불가능하고 그 강도는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도시는 배수시설 점검, 농촌은 수확시기 조정, 산지는 안전통제, 해안은 항만관리가 필수입니다. 가을은 청명하다라는 말이 옛말이 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계절의 시험대 앞에 서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가을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남쪽의 뜨거운 난기와 북쪽의 차가운 한기가 충돌하며 한반도 상공에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전선은 남북으로 파도치듯 요동치며 전국에 거센 비구름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 가을장마 특별기획에서는 각 지역별로 예상되는 위헌과 대비책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연결, 도시는 물에, 지하는 함정에. 수도권은 전선의 작은 움직임에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는 이미 여러 차례의 집중호우 경험으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50에서 80mm, 순간적으로는 100mm를 넘는 폭우가 도심을 덮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은 가장 취약합니다. 기상청은 도심 침수 위험이 매우 높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합니다. 앵커 논평. 수도권은 경제 인구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한 번의 침수도 사회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은 도시의 약점을 가장 먼저 파고듭니다. 강원 연결, 산과 계곡, 재난의 뇌관. 강원도는 정체전선의 직격탄을 맞는 지역입니다. 영서지방은 대류성 집중호우, 영동지방은 동풍이 겹쳐 장기간 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산사태입니다. 이미 여름에 많은 비를 받아 지반이 약해져 있는 산지에서 가을 장마가 시작되면 작은 빗줄기에도 산사태가 날 수 있습니다. 계곡 범람도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관광객과 주민 모두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습니다. 앵커 논평. 강원도의 비는 단순한 강수가 아닙니다. 산지와 계곡이 곧 재난의 뇌관입니다. 한번 터지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충청 연결, 전선의 중심, 끝나지 않는 호우. 충청권은 전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입니다. 비가 하루 이틀에 그치지 않고 사흘 나흘씩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을 비롯한 내륙 지역은 하천이 넘칠 가능성이 크고 충남 서해안은 바닷물과 겹치며 역류 피해가 우려됩니다. 충북 농경지는 저수지가 넘칠 위험과 함께 논밭이 장기간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앵커 논평. 충청권은 전국의 허리입니다. 이곳이 마비되면 교통, 물류, 농업 모두의 파장이 커집니다. 끝나지 않는 호우는 충청이 짊어진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영남 연결, 태풍 잔해와 전선, 이중 타격. 영남권은 이번 가을 장마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남해와 동해에서 불어오는 수증기, 여기에 태풍 잔존에너지가 결합하면서 폭발적인 비구름 벨트가 형성됩니다. 시간당 100mm를 넘는 비가 쏟아지고 누적 300에서 500mm, 최악의 경우 700mm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해안 침수가, 대구 경북 내륙은 단시간 폭우로 도시마비가 우려됩니다. 앵커 논평. 영남의 가을 장마는 단순한 장마가 아닙니다. 때로는 태풍에 맞먹는 파괴력을 지닙니다. 이중 타격이란 말 그대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호남 연결, 농업의 땅, 물에 잠기다. 호남은 전선 비구름이 오래 머무는 대표 지역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 곳곳은 시간당 60mm에서 90mm 비가 반복적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벼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비상입니다.
논이 장기간 물에 잠기면 수확량과 품질이 동시에 떨어지고 병충해까지 겹칩니다. 전북 동부 산지는 산사태 위험도 풉니다. 앵커 논평. 호남의 가을 장마는 농업을 겨냥합니다. 한 해 농사의 성패가 달린 시점에서 장마는 곧 농촌 경제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제주 연결, 첫 관문, 포구의 실험장. 제주는 남쪽 바다에서 유입되는 수증기의 첫 관문입니다. 정체전선이 머무르면 제주 상공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산지와 해안이 맞닿아 있어 산사태와 침수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관광객과 항공편이 많은 제주에서는 폭우가 곧바로 생활 경제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앵커 논평. 제주는 언제나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맞습니다. 가을 장마의 시작은 곧 제주의 고통입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가을 장마는 더 이상 짧은 비가 아닙니다. 강도는 세지고 범위는 넓어졌습니다. 각 지역이 처한 위험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대비 없는 안전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대비해야 할 순간입니다.